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6일 오후 5시 반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는데 시험이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합격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1등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 전국 학력고사를 치는데 학력고사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법대에 수석 입학을 했고 사법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을 해서 계속 수석입니다. 이분은 56세인데 요사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몇 안 되는 국민의힘 당 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감 조사에서 1위로 나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논리 대결을 한번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 원희룡의 대결인데, 역시 이런 대결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변호사 출신이지만은 조금 수준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월 15일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8.15 기념식 때 광복회 회장의 아주 거의 패륜적인 연설을 거기 지회장이 대독을 하니까 딱 자신이 나서가지고 미리 준비했던 연설물 젖혀놓고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원희룡 지사도 대학교 다닐 때는 1980년대 대학교에 다녔으니까, 서울대학교에 다녔으니까 그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좌익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말로 민주화 또는 노동운동을 한 분이니까 이런 분이 좌익과 맞설 수 있는 논리무장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절대 권력 검찰을 통제하려면은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은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슈퍼 절대 권력이 된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게 논리의 싸움이죠. 검찰을 절대 권력이다.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 하면은 논리적으로 절대 권력보다 더 슈퍼 절대 권력이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모순을 파고든 거죠. 첫째, 검찰이 절대 권력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절대 권력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을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절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그게 원희룡 지사에 걸려가지고 역공을 당하고 있는 편입니다. 원 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논리대로라면은 슈퍼 절대 권력인 공수처는 슈퍼 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다 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왜 공수처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있는 죄도 묻고 없는 죄도 조작해내는 무소 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 부패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규칙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원희룡 지사는 여기에도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논리라면은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데 왜 지금 여당은 검찰을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었다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원 지사는 검찰처럼 엄청난 권한을 가진 조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신여 노릇을 거부하자 벌어지는 일이 지금 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통제하고 싶다면은 더 센 공수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 제도적 장치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게 여당의 어설픈 주장이었으나 요즘은 그마저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권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젠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니까 점점 더 공수처의 절대 권력이 점점 세집니다. 이러다가 어디까지 갈지. 원지사는 또 이 지사가 조선시대 의금부를 공수처에 빗댄 것을 또 비판을 합니다. 국왕의 직속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을 비롯해 많은 악행을 행하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정도다. 지금은 21세기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와 이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전제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가 각각 다른데 이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의 지시에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원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 세종의 태평성대가 태종의 이 같은 조치 때문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우선 정치 제도가 다르죠. 그러면 뭐 의금부 같은 걸 지금 만들어란 말입니까? 고문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원지사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들이 공수처를 두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권력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면 통제 불가능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수처를 두지 않는 이유는 있죠. 지금 이 공수처는 저기 북한의 국가보위부라든지 소련의 KGB 그리고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와 똑같습니다. 이 족보가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느냐? 군인 장군까지 지금 조사하려고 합니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아니 공수처가 군인을 그것도 장성을 조사하면은 군대까지 통제하겠다는 걸 아닙니까? 민간 수사기관이 제가 민간이라고 할 때는 비군인입니다. 비군인 수사기관이 군인 장성을 조사하도록 해놓으면은요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비밀경찰이 돼버립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비밀경찰이죠. 원지사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란 절대 반지가 다른 괴물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해야 한다. 이건 따끔한 충고입니다. 언제까지 정권을 잡고 있느냐. 만약 이 공수처가 다른 정권에 넘어갔으면 누가 당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 공수처 권한을 또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명수의 대법원도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의견을 국회에 낸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고분고분하던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지금 이 공수처 법을 한번 가결시켜 놓고 그것을 더 키우려고 하는 여당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겠습니까? 이 공수처는 우선 헌법 위반입니다. 이건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헌법에 근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불법단체라는 뜻입니다. 불법단체가 고위공무원들을 특히 경찰, 검찰, 법원을 감시하고 잡아가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자체가 국헌문란 아닙니까? 공수처를 입법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은 바로 내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공수처가 왜 헌법 위반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학계에 가장 권위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선일보에 쓴 실론인데 공수처 설치는 위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영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슈퍼 권력기관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려고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나누고 서로 견제, 감시하게 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이다. 사법부가 검찰권을 통제하는 것은 그 한 예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다.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정치 권력에서 독립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인권 존중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제도와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인권 보장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 공수처는 오로지 대통령의 인권만 챙기고 대통령을 위해서는 독립성을 검찰의 독립성고 물론이고 공수처의 독립성까지 상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아온 이유는 권력의 신년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정치 권력의 신여기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공수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신여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인가?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번에 공수처 개정안에 보면은 수사협조를 검찰총장에게 했을 때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사협조 요청에 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공수처장을 검찰총장 위에 놓고 있는 그런 개정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딱 못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분입니다. 법에는 결혼이 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명했지만 이 법을 공고형령이 어기고 있으면서 자신을 보호할 위헌적 공수처를 만들었다. 이 자체가 국헌문란이고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인데 지금 국회 의석이 그런 사정이 안 되니까 지금 야당이 어정쩡하게 나오는데 야당이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철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마음대로 하라.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은 마음대로 한번 독재를 해보라. 그 책임은 선거를 통해서 묻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